안녕하세요, 알파제입니다. 오늘은 한미 약품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뉴스를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이 내시 치료제가 지방간염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 내시 치료제 성공 가능성이 일단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지난 9월, 22년 9월에 놀론티스, 그러니까 지금 미국명으로 놀베돈이라고 하죠. 이게 임상 뚫었습니다. 이게 다 미국의 스펙트라 파마라고 해서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주가에는 이 놀베돈의 매출 효과가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 FDA를 뚫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한미 약품의 국경 한미.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미가 지금 그냥 뭐 예전에는 기술 수출해가지고 에로발로 뭐 이런 걸로 주가가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실적이에요. 실적 플러스 R&D입니다. 한미가 정말 R&D 기술도 좋아요. 뭐 렉스커버리라고 하는 플랫폼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정말 잘 받쳐주는데 지난해에 상사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근데 그냥 매출이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지금 한미 시총이 거의 한 3조 5천억 정도인데 매출이 지금 1조 4천억이 찍혔거든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천억대 후반이에요. 그러면은 포화로 따지면 20배를 못 받는 제약사인 거예요. 정말 튼튼하고 자본도 많은 그런 기업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놀론티스도 이렇게 환급 대상의 의약품으로 등재도 됐고 북경 한미가 정말 중국에서 잘 나간다 한미약품이. 뭐 그래서 얼마 전에는 감기약 때문에 한번 쭉 올랐던 그런 주가 흐름도 있었고요. 또 한미약품은 지금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랩스커버리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부각이 됐었거든요. 이게 지금 기술 반환이 됐었지만은 계속해서 그 상이 진행되고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이제 조만간 인정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실적을 한번 볼까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이 북경 한미발 매출이거든요. 그러면은 한미가 매출이 202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승폭이 대형주 치고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10%씩 매출 성장이 일어나는데 영업이익 볼까요? 20년도에 박살이 났지만은 21년부터 1,200억, 1,500억 거의 20%씩 매출액은 10%씩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얼마큼씩 늘어나냐? 거의 20%씩 늘어나죠. 그러면은 이 한미약품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을 때가 됐다. 같은 매출을 내지만 매출은 조금씩 10% 상승하지만 그만큼 많이 남기면서 장사를 하게 된다 이제. 그게 바로 해외 매출발이겠죠. 그러면서 한미약품을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데 주가 위치는 어떤가요? 주가 위치는 그야말로 바닥을 팍팍 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변동성이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한미약품이 생각보다 무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거의 한 바닥부터 고점까지 뭐 2, 30%밖에 안 나오거든요.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아마 포지오틴이 실패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좀 억울한 거는 놀론티스가 성공했을 때는 뭐 이렇진 않았거든요. 놀론티스 성공했을 때도 이렇게 그냥 음봉을 때려버리고 포지오틴이 데이터가 안 좋다고 해서 또 때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기관이 던지고 또 개인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이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관 외국인 둘 다 던지긴 했습니다. 근데 기관이 정말 많이 던졌어요. 저는 그때 아니 포지셔팅이 뭐 한미약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파이프 라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저거 포디오피닙이라는 그 약물은 이미 놀론티스가 FDA를 한번 뚫었기 때문에 포지티닙은 뭐 그렇게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가를 10% 넘게 엄청 많이 밀었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고 거래량도 많이 나와서 제가 좀 찜찜하게 생각했었는데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요. 이 파란색이 외국인이거든요. 한미약품을 계속해서 매수를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아 이거를 내가 왜 안 잡았지 왜 안 잡았지 그런 아쉬운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를 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급을 제가 좀 크게 늘렸는데 자, 여기서 일시적으로 외국인의 이탈이 조금씩 생겼지만은 결국에는 개인이 조금 샀다가 주가가 올려치니까는 개인은 다시 금방 털렸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해도 개인의 등이 훨씬 낮아졌음을 알 수 있겠죠. 이게 보유 수량을 보면은 개인이 여기 이만큼 30만 주인데 막 다 털린 거예요. 개인은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의 한미약품 보유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최근에 기간이 붙었었는데 기간이 또 차익하고 나가면서 단기적인 물량이 나가면서 주가도 빠졌거든요. 외국인의 매수로 주가가 하단 지지를 받고 있다. 자, 그러면 추후에 한미약품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200을 구성하는 3조 5천억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제약사 중에 하나인 한미약품에 외국인의 매수가 이만큼 들어온다는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저는 200일선을 제가 종목 분석할 때 많이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미약품이 치고 났다가 눌림 현상이 났습니다. 물론 200일선 지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빠진 건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한데요. 여기서 원체 좀 강하게 한번 치는 흐름이 있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기관이 누른 거기 때문에 기관이 다시 들어와 주면은 금방 또 땡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주가 위치는 200일선에서 어떻게 됐나요? 한번 뚫기 시도를 하다가 지금 눌림 받고 쉬고 있죠. 이게 지금 코스피랑 비슷한 흐름이에요. 코스피는 200일선 앞두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한미약분도 200일선 접근해서 이렇게 흔들고 있죠. 자, 이번에는 200일선 앞에서 뚫어줬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한 번 더 200일선 돌파를 한다? 이 다음엔 추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굉장히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약품이 200일선을 뚫어준다면 그때는 이제 정말 우상향한 추세를 만들 수 있다. 또 이 우상향에 대한 근거를 또 하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한미약품을 살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왜 한미약품이냐라고 하면은 월봉인데요. 한미약품이 하방 삼각세기 수렴을 하고 있다. 큰 흐름에서 어떠신가요? 그런 거 같나요? 여기 잠깐 돌파하고 눌렸지만은 다시 돌파해서 이제 완벽하게 삼각 수렴을 뚫어놓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선 다시 새로운 추세를 만드는 정말 10년 주기, 20년 주기에 나오는 그런 새로운 흐름을 한 번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2년에 한 번 치고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3파가 나오고 4파 눌림 나오고 5파까지 이렇게 한 파동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조정이 이렇게 상승하는 만큼 파가 나왔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말로 3파 대상승이 한 번 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한미약품이 지금 주가에서 뭐 2배 정도 가서 54만 원이 가도 시총이 7조거든요. 그런데 한미약품의 실적과 그리고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과 또 가지고 있는 기술 수출했던 그 플랫폼 레스커버리라던가 아니면은 내시 치료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은 또 마냥 제약사가 아니라 제약 플러스 바이오 기업으로서 한 번 더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미약품이 정말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12월에는 실적이 한번 꺾였었어요. 그런데 3월 달에 실적이 올랐다가 6월에 또 컨센서스는 좀 하향이 되어 있는데 아마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면 선행해서 움직인다면은 아마 4월에서 6월 사이부터는 한미약품의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께 한번 또 가이드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미약품 이렇게 리뷰를 제가 해봐 드렸는데요.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부각될 때는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한미약품의 스타트가 끊길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한미약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